어쨌든 한 해 송아지 생산하는데 2, 3%는 죽인다. 죽인다. 4%? 그럼 설사로. 아, 설사로요? 올해는 그럼 설사 안 하고 뭐로 죽여? 호흡기? 사고? 사고는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지. 폐렴. 죽다가 사고나 뭐 와이프에 죽는다든지 뭐 성한테 밟힌다든지 뭐 이런 거. 갑자기 이제 뭐 놀래거나 하면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설사로 한 2% 죽여. 그 설사로 이게 왜 죽습니까, 이게? 사람이 탈수? 늦게 발견된 것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치료가 잘못돼서 치료가 안 돼서 죽잖아요. 치료가 잘 안 돼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설사를 하나도 안 하게 한 달 정도 하나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힘들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힘든 거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르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면역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면역력 관계를. 이 어떤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그 면역력을 갖다가 완성을 해 놓으면 사실은 힘들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사는 어미한테서 설사예방 백신 놓으시고 초유 좀 잘 먹이시고 어미소한테서 먹여서 설사하면 미리 보충된 초유를 준비했다가 먹이시고 또 뭐 이럭저럭 주사들이 있는데 그런 주사를 놓으면 뭐 일반적으로 로타 바이러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까지도 싹 없애게 하는 요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다 하기 힘들고 여기서 송아지 설사하면은 수액을 놓는다. 자가적으로 수액을 놓는다. 네? 탈수 오면 수액을 놓는다. 자, 그 얘기 어쨌든 뭐 이거 계속 밥 안 먹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12시 반? 네. 하여튼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도. 자, 그럼 수액을 놓는다. 수액을 어떤 수액을 놓습니까? 하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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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만만 놓습니까? 하트만에 비타민. 하트만에 비타민. 비타민 뭐요? 비타민도 여러 가지 있잖아. 응? 비칸토는 아니고 비콤씨 넣습니다. 비꼼씨, 예, 비꼼씨. 이건 놔야 돼. 또 이렇게만 넣습니까? 타올에. 타우린. 아, 뭐 타우린이나 비꼼씨나 다 똑같지 뭐. 또 그렇게만 놓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 된 송아지는 뭐 탈수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어떻게 놓습니까? 몇 개 놓습니까? 하루에 한 3개 정도. 하루에 3개. 그 다음 날도 또 놓습니까? 설사하면? 상태에 봐서 괜찮다 싶으면 빼고. 좀 괜찮다 싶으면 빼고. 또 수액 어떻게 놓습니까? 그냥 아트만 덱스에다가 아트만 덱스에다가 영양제 3개 있습니다. 영양제 뭐요? 바이아민이나 바이아민. 아미틱 같은 거 3-4병 같이.
아, 바이아민하고 이런 거 이제 섞는다. 그럼 이건 한 놓을 때 몇 개 놓습니까? 2개 2개 정도. 그러면 3개 놓으시는 분은 이게 3개 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개도 한 3시간? 아, 3시간. 저기는요? 2시간? 그냥 달아놓고 어? 피아로 피아로 달아놓고, 피아로 그냥 들어가, 거기는 피아 놓고, 여기는 혈관 놓고. 포도당은 안 놓습니까? 네. 수액을 놓는 거에서는 뭐 굉장히 어렵지만, 하트만 저걸 놔가지고 오히려 송아지가 더 안 좋아진 적은 없죠. 그런 경험은 못 느꼈죠. 응? 좋아지는데 거의. 네? 거의 좋아지. 거의 좋아졌다. 하트만을 넣고. 전 주의해야 될 거는 송아지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저 하트만 넣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응?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액은 포도당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포도당을 많이 놓으면 안 돼. 송아지가 이렇게 탈수된 송아지들한테. 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포도당을 또 많이 놔. 그래서 많이 죽여. 그건 놓으면 안 돼.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대로 크게 잘하고 있으면 그냥 하트만 놓으시면 돼요. 이 수액 얘기하는 것도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따뜻한 상태에서 천천히 3시간이면 또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해야 돼. 쭉 떨어뜨리면 안 돼.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뭐 수행 넣는데 뭐 방법이 잘못되거나 뭐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놓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것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 하트만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트만은 송아지 상태가 아주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놓으면 안 돼.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하트만 안에 식염수, 염화칼슘,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젖산나트륨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 젖산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 젖산나트륨이라는 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송아지는 설사를 하거나 탈수가 일어나면 이 산성증으로 변해요. 그래서 산성증을 갖다가 보충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젖산나트륨이 간에서 중조로 변해가지고 알칼리성으로 변하는데 그게 오히려 변하지 않고 더 위험성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그게 대한 걸 어려우니 그냥 나는 식염수 놓으라고 그러죠. 식염수가 제일 무난해요. 아무 때나 놔도 식염수가 무난한데. 하트만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하트만이 뭘까요? 하트만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하트만 씨액이라고 그래. 정확하게. 하트만이라는 사람의, 김재경이라는 사람의 액이라 이가. 그래서 김재경 씨가 만드는 수액이라 이가. 그래서 하트만 씨 수액이라고 그래. 근데 그걸 이해하기 좋으려면 하트만 이전에 우리 옛날에 지금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링겔이라고 들었을 거야. 그 사람이라. 링겔액 만든다 그랬잖아. 링거액. 그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의사고 하트만도 의사야. 의사가 그 사람들이 만드는 액이야. 그게 이제 왜 링겔액은 없어지고 하트만으로 바뀌었느냐? 하트만이 더 나중 사람이고
링게릭이 먼저 사람이야. 링게이라는 의사가 링게릭을 만들었어. 근데 만들었는데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젖산나트륨을 넣으면은 송아지나 사람이나 이게 좋아지겠다 해가지고 넣은 게 젖산나트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좋긴 하나 가끔은 이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위험해. 그래서 그거만 주의를 하면 돼. 그리고 천천히 따뜻하게 놓으시면 돼. 또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송아지 설사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뭐 창피할 것도 없어. 나도 아는 거 요마치밖에 없어. 송아지가 오늘 태어났어요. 예.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노란색 물줄기로 설사하면 이 바이러스인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서 완전히 이런 장염기식으로 이제 노란 색깔에 막 이렇게 뿜어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게 바이러스다 세균성이나 단정 짓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주로 저는 저 생각에는 분만전 거의 임박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분만전 뱃속에 있을 때 어미소의 영향으로 어미소의 어떤 문제로 다시 말하자면 뭐 의심되는 게 폐혈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이것이 분만하기 전에 태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폐혈증 증상이 일어나면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제일 의심이 돼요. 그러면 겨울소가 태어났으면 살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도에 따라서 틀린 거지, 뭐 몇 %라고 꼭 단정 짓기는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질병을 달고 나온 거네. 그럴 수 있죠. 어미소한테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그 어미소의 문제가 즉 폐혈증도 있지만 사양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양 관리에서라기보다는 거의 임박에서니까 어떤 얘가 어떤 놀램이나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분만 과정이 물론 그게 예정일 날짜도 있겠지만 조금 어떤 스트레스를 해서 앞당기거나 좀 이런 거 있으면 정상적인 분만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대로 낫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몸 안에서의 어떤 놀라는 호르몬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급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저기에다가 뭐 무리한 운동해 가지고 뭐 하다가 여자가 뭐 갑자기 뭐 산기가 있다 그래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약간 그 시간적인 차이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태어나는 과정성에서 송아지가 난산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이 위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에서 어쨌든 초유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초유의 품질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싸잡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제 정상적인 분만 날짜에 잘 분만해서 초유를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로설사를 했으면 첫 번째 원인이 큰 건 분만하는 것도 잘하고 초유를 제대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래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어미소 뱃속에서 있었던 뭔가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 그러면 그런 송아지는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조금은 항생제 치료를.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탈수는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주사 놓는 게 항생제를 천천히 뭐 꼭 1리터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한 500ml 정도 놓고 항생제 뭐 세팔렉신이나 이런 거 세파 1세대 같은 거는 혈관 주사가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식염수에다 넣어가지고 500ml 천천히 넣어주면 이게 효과가 빠를 수 있죠. 또요. 선생님 질문 있으면 예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예. 만사 때 예. 방금 2달 전에 예. 유산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 그 원인을 전문의도 말씀을 안 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년 해마다 나오거든요. 한 마리 아, 한두 달 이렇게 나오는데 한두 달 전에 유산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면은, 뭐 어떤 질병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러는데, 뭐 지금 나오는 게 1%, 2%도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마리? 아, 1년에 한 마리 정도는 그거는 어떻게 그거를 왜 그럴까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유사산을 안 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의 자질이 막 놀램이 심하고 다른 소한테 막 피해 쫓겨다니고 하는 애들이 유사산 이렇게 벌레들이 양이 없거든요. 예, 그런 행동대장. 예, 개체들이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금 안 좋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질병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뭐 독소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볏짚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료에도 있을 수 있고 물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젖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곰팡이 중독 걸리고 이런 애들 보면 잘 먹는 놈들이 걸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 아, 그놈들이 다른 놈들 거 많이 TMR 한꺼번에 부어주면서 그냥 막 다른 소도 쳐가면서 먹고 이러는 게, 그런 게 이제 꼭 곰팡이 독소 걸려도 그런 게 걸리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좀 그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유사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일어나면 이거를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나라는 그 검사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검사를 의뢰를 해봐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의뢰를 해보고, 또 그것이 아니면 이제 다른 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 고양이 이거 우사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개 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유사산 일으키는 것도 많아요. 그 임신 안 되는 것도 많고, 의외로 개 고양이 가는 거 안 좋아요. 개똥 싼 게 어마어마하게 이 농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모르는 톡소플라즈마 곤디니 뭐 네오스프라니,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한번 유사산한 소는 또 다시 확률이 확실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하겠고, 그럴 때. 또 늘기는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행이지, 또. 한 마리는 없을 거예요. 여기 뭐,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또 질문. 그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볏짚의 수분을 아까 한 30% 정도로 계산하셨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다 아니지. 그냥 일반적으로 30%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료에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수분 측정계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구입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이제 이 추정해서 하는 건데, TMR 우리가 해보면 알아. TMR 우리가 미겼을 때 생각해보면, TMR을 이렇게 잡아. 그러면 약간 축축한 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꾹 짜가지고 물 나오면 안 돼. 쭉 짜서 물 나오면 그거는 50%에서 60% 넘는 거야. 근데 꽉 짜서 물이 안 나오고 좀 수분기가 있다. 그럼 그거 40% 내외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30% 감으로 잡는데, 일반적으로 바싹 말랐다고 그러면 한 18%에서 20%예요.
좀 약간 뭐 축축하지는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그래도 마른 정도다 하면 그 30% 나와요. 그럼 그 건초를 구매하면 그거는 수분 없다라고 계산하고 아까 아, 건초들. 이런 거 할 때는 건초 일반적으로 저 건초는 사료나 건초는 사료는 9에서 11%야. 수분이 있어. 예. 11%고 건초는 한 13% 봐야 돼요. 이 사양관리표에 나오는 건 일단 건물 기준 건물 기준이에요. 그것까지 그러면 없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파파 베이를 먹인다. 그러면은 1.3kg를 먹여야 건물량은 1kg 먹은 거죠. 그렇게 따지는 거죠. 원래는 예, 수분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한두 가지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약 같은 걸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약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일단 주의할 게, 주로 이제 뭐를 좀 잘못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해열진통 소염제가 있어. 그럼 우리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열이 나고, 큰 소가 열이 나고, 어떤 번식구가 열이 나서 안 먹으면은 해열진통 소염제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 열이 올라가는 거, 열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근데 그거 틀린 것은 아니야. 틀린 것은 아닌데 이 해열 진통 소염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 우리가 쓰는 해열 진통 소염제들이 뭐 있어요? 아까 얘기한 케토프로펜도 있고. 피린. 어? 피린? 피린은 그냥 해열 진통제예요. 소염제는 아니야. 소염 효과는.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또 뭐 덱소론, 소론 이런 것들도 이게 엄청 피해가 심해. 이게 뭐를 일으키냐면 이걸로 인해가 소가 많이 나가는 수도만 이게 위출혈, 장출혈을 일으켜. 위출혈, 장출혈을 일으켜.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얘기했는데 조금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열이 올라오고 어떤 염증이 있고 이런 문제는 항생제를 그냥 하나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소염제를 먼저 쓰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 항생제를 먼저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송아지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 항생제 써도 뭐 안 들어서 뭐 잘못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안 좋지만 큰 소들, 비육소들 막 25, 6개월 된 것들 또 번시고 뭐 있는 애들 항생제 페니실린하고 보통 설파제 많이 놓거든요. 그거 털컥 넣어가지고 그 소가 치료가 안 돼서 내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난감해. 한 보름, 20일 동안 휴약기간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밴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세프테포를 쓰세요, 세프테포를 쓰세요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2페이지 제일 뒤에 12페이지 제일 밑에 이렇게 이 약을 쓰세요. 이게 약이 굉장히 좋아요. 무난하게 내가 약을 가지고 있어. 이런 약은 항상 가지고 계시라고. 크게 특별하게 문제 있을 때 이런 거는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안 있어도 이런 약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휴학 기간이 지나도 도출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생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프테포는 주사하고 나서 48시간 이후에는 도축이 가능해.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렇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피설사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죠? 송아지 피설사에서 간혹은 급사하는 수가 있어. 급사하고 또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송아지 설사는 여기도 아마 그럴 거야. 송아지 설사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송아지 설사하면 콕시디움이라고 생각을 해. 다 그래. 젖소하시는 분들 좀 저기 한 사람들이 송아지 설사 그 콕시디움이야 그래. 이게 그 송아지 피설사 하는 거를 망치는 거야. 망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송아지 피설사는 생피가 나오는 것도 피설사지만 꼬뭇꼬뭇하게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춘장식으로 나오는 것도 저기고 약간 거무스름한 것도 그게 피설사야. 생피도이지만 그런 것도 피설사.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농장에서 잘 못 봐. 근데 그거 피설사가 나오는 게 송아지 피설사는 보통 태어나서 며칠 만에 나타납니까? 이렇게 겪어보면. 네? 그렇지. 한 20일은 넘어서 나타나. 20일에서 25일에 시작해서 한 달 넘어서 2달에서도 나타나. 근데 중요한 거는 피설사가 피설사의 특징은 폭합감염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콕시dium에 주로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콕시dium에 클로스트리dium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피설사가 이거는 원충이야. 이 막말로 이게 충이야. 벌레야. 얘는 뭐냐면 세균이야. 그러면 이것이 많이 이것이 감염됐고 이것이 적게 포함되어 있든지 어쨌든 이거 다 무서운 건데 우리가 이거를 잡는 약은 설파제긴 해요. 물론 설파제가 이거를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급성세균이야. 주로 어디에 얘를 치료하려면 뭐가 잘 듣냐면 페니실린이 잘 들어. 그래서 피설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한 가지 설파제로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복합감염이다라고 생각하고 95% 이상은 복합감염이야. 그래서 같이 주사를 놔줘야 돼. 그래서 아침에 놓고 아침에 설파제 놓고 저녁에 페니실린 놓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깜빡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놓을 때 그냥 같이 다 놔. 응? 설파제하고 페니실린 다 놓으라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또 전문가들은 그게 뭐 약의 작용이 서로 뭐 감해져서 이런다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 듣고 이렇게 하고 복합감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빨리 발견해야 돼. 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놈이 했는지 빨리 발견해야 돼. 피는 불난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저기 불났는데 소방차 늦게 불러? 빨리 불러야지. 그게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게 따라서 치료 효과가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빨리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 조기 치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설사하고 그러면 어미젖을 다 안 먹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먹여라. 어미젖을 먹여라. 피설사하면 그나마 배가 아파가지고 못 먹는데 죽겠는데 하나도 안 먹는데
그 어미젓 먹으려고 그 많이 먹지도 못해. 가가지고 먹는 거야. 그것도 못 먹게 하면 나는 이 송아지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와 똑같아. 그럼 죽어. 혈당이 떨어 죽어. 그러니까 그걸 좀 먹여야 된다. 어미젓은 먹여야 된다. 어미젓은 먹여야 된다. 어미젓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피서싸하면은 이제 그 후유증이 막 꼬리 들고 막 자꾸 이러거든 힘들고 이거는 아직도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사를 놔도 하루 이틀에 안 듣는다고 끝이면 안 돼. 일주일 정도는 놔야 돼. 네? 일주일 정도. 그래야지 해결이 돼. 하루 이틀에 끝이면 안 돼. 그럼 또 불러. 골치 아픈 거야.